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운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 167쪽의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문이라는 것은 우선 분절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비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21번 문제는 비분절 의문이 되는데,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음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신체에 해당하는 눈은 짧게 이렇게 이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지금 똑같이 니은, 우, 니은, 그리고 니은, 우, 니은이라고 해서 똑같은 지금 자음과 모음 똑같습니다. 지금 체계가 똑같은 지금 음절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은 분절 의문과는 다르게,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봤었던 분절 의문과는 다르게 지금 체계는 분명히 음절의 체계는 지금 자음 모음이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때 의미가 다른 것은 길게 발음하느냐 또는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얘네들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전 같은 건 좀 여러분들이 어휘 좀 찾아보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21번에 나오고 있는 비분절 의문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1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자, 우선 철수는 축구공을 발로 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발. 자, 지금 짧게 발음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문제 조건이 되는데 정답은 1번이 맞거든요. 여기 지금 발이 나오고 있는데 짧게 발음하고 있는 이 발이라는 것은 사람 신체가 되겠습니다. 사람 신체. 아까 여기 보면은 눈도 사람 신체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발도 역시 사람 신체가 되거든요. 신체. 자, 그래서 눈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눈, 발은 사람 신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짧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과 반대되는 말 그대로 발을 길게 발음을 하는 이 발. 이 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예전에 특히 이제 그 중국집 있죠. 짜장면집. 그 중국집 가면은 그 발이라는 것이 보통 현관 입구에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좀 달려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발이라고 하는데, 요걸 한 번쯤 이렇게 해치고 들어가신 경우는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게 좀 발이 좀 잘 없어서 그러는데, 예전에 아마 한 80년대생, 한 90년대 이전, 생년을 지니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집에 이 발은 들어가는 입구에 거의 어지간하면 있었거든요. 이 발이 되겠습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짧게 발이라는 것은 신체에 해당하는 발, 그리고 발을 길게 이렇게 발음을 할 때는 무엇을 가리는 데 쓰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은 우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또는 사람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말, 즉 언어가 되겠죠. 언어. 자, 그래서 언어에 해당하는 말은 길게 발음해 주면 되겠습니다. 길게. 그러면 짧게 발음하는 말은 동물이 되겠죠. 동물. 자, 그래서 동물에 해당하는 홀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짧게 발음해 주면 되겠고, 우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언어, 말이라는 것은 길게 발음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은 벌이라고 해서 곤충이 되겠죠. 곤충, 벌은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 반대되는 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주는 고통에 해당하는 벌이라는 것은 짧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에 나오고 있는 이제 병이 되는데, 이 질병에 해당하는 병은 길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를 담는 그릇에서 병이 있는데 이 병이라는 것은 짧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1번 문제는 비분절 의문도 물론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번 출제가 분명히 된 적이 있고,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비분절 의문이 되겠고, 그리고 2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분절 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길게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선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굴이라고 해서 먹는 굴이 아닙니다. 먹는 굴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동굴. 이 동굴과 관련해서 이 굴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깊게 패인 곳, 즉
자연적으로 생긴 깊게 패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굴이라는 것은 길게 발음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신체에 해당하는 눈, 그리고 3번 선지는 동물 말이 되겠죠. 짧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2번도 짧게, 3번도 짧게. 4번 선지를 보면은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역시 짧게가 되겠습니다. 짧게. 이 암기할 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짜증납니다. 사실 짜증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분절 의문을 암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프 수업에서도 보시면은 한번 오프 수업을 미리 보셨는 분들은 그쪽에서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약간 좀 문장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외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한다는 것은 꼬마 아이들은 눈이 짧게 내리고 금방 이렇게 그냥 흩날리는 눈, 이런 진눈깨비가 나려면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아이들은 이 눈이 하늘에서 길고 많이 내려야 정말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것은 길게 내릴 때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밤도 역시 마찬가지 선지 4번에 나오고 있는, 만약에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밤이 길면 어떻게 되냐,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은 짧아야 한다. 이런 형식으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암기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반대로 이제 짧게 되는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긴 거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짧은 거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긴 거에다가 좀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초점 중에 하나에다만 여러분들이 우선 초점을 둬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이 하시면은 조금 더 그래도 쉽게 학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리고 23번은 의문의 변동이 되는데,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왜 똑같은 단어이지만 저희가 이제 전 강좌에서 봤다시피 꽃을 있고 꽃만이라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똑같은 꽃인데 분명히 지금 발음 나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 이거는 왜 의문의 변동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발음의 경제성이죠.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고 효율적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글 우리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다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의문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24번 문제로 가면은 소리내어 읽을 때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24번 문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성 받침 있죠. 마지막 종성 받침이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해서 크게 7가지의 대표되는 발음으로 끝나는 부분이 되는데, 우선 1번 선지에는 키역이 보여야 되겠네요. 키역. 자, 키역이 나오고 있는데 이 키역의 대표되는 발음은 기역이 되겠죠. 기역.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니까 시옷이 되겠습니다. 시옷. 여러분들 이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쌍수 잘했대 탁처가 있는데 요것은 모두 디귿으로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요것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쌍수 잘했대의 탁처에 해당하는 요기에 해당하겠네요. 여기. 자, 그리고 4번 선지를 보면은 피읍이 되겠네요. 피읍은 비읍으로 대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그러면은 바로, 자, 잎이라고 나오고 있는 피읍은 당연히 비읍으로 발음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리고 25번의 1번은 국과 박기 되는데 둘 다 기역으로 대표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선지는 낫과 끝이 되는데 낫과 끝 같은 경우에는 티귿이 되겠고, 그리고 지읒이 되겠네요. 여기 들어가네요. 그래서 둘 다 디귿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낫 끝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넓다와 그 다음에 할다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넓다와 할다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발음.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을 보면은 수탈기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 수탁이라는 것은 실질 형태소로 들어가겠고, 자, 그리고 이라는 것은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 형태소 플러스 형식 형태소의 구성을 지니고 있을 때 문제는 형식 형태소가 뭐로 시작을 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격자음일 때 여기 뒤에 있는 두 번째가 뒤쪽 이어적기 연음으로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탈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수탈기라고 할 때는 리을로 대표가 되겠고,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것은 흙탕물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흙탕물에서는 그냥 음절의 끝소리 대표되는 게 기역이 되겠네요. 기역.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면은 다음 단어들의 밑줄친 부분에 발음이 잘못된 것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게 하나가 있네요. 정답 4번이 되겠죠. 널이 아니라 넙죽하다가 되겠습니다. 넙죽하다. 자, 거기 해설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받침 리을 비읍은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처럼 비읍으로 발음되는 예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 여기 나왔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오시가 있으면은 오시도 역시 마찬가지. 옷은 실질 형태소로 들어가고, 이라는 것은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헛받침일 때는 여기 나오는 받침이 그대로 이어적기로 가서 그냥 오시로 발음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선지는 오시라고 해서 실질 형태소 하나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디귿으로 대표되는 발음이 되겠고, 3번도 역시 마찬가지 옷과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분명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 4번도 역시 옷장이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28번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없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해서 7개가 되겠죠. 여기에 없는 것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리고 29번은 다음 단어들을 소리가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쌍수자렛대 특처에 해당하는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옷은 없습니다. 디귿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낫이라고 할 때. 자, 그리고 30번은 다음 중 낱말의 발음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2번 선지는 밥다가 되겠습니다. 밥다. 밥다는 밥 플러스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을 때 자음. 즉, 자, 요렇게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요게 뭐로 시작이 되고 있느냐? 자음이 되겠죠. 밥 플러스 자음. 자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발음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비읍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읍. 이게 원래는 요거는 하나 제가 잠깐 여러분들 하나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헛받침이 있을 때 1번이 있고 여기 보면은 2번이 있죠. 1번으로 대표되는 게 있는데 감사와 그 다음에 너 혼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로보트 사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다 리을이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부산에 해당하는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1번으로 대표되는 거라고 해서 가, 노래방 이런 형식으로 분명히 제가 이론할 때 이론 1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밥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밥다는 분명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분명히 리을로 발음이 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여기는 지금 밥 플러스 자음으로 결합이 될 때 여기 지금 자음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비읍으로 하는 요거는 예외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외 현상. 여러분들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죠?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밟다라고 할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가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의 변동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의문의 변동. 물론 앞부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교체에 해당하는 의문의 변동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31번 이제 자음동화부터 시작해서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의문의 축약, 의문의 탈락, 의문의 첨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31번을 보면은 먹는이 들어가고 있죠. 먹는. 자, 먹는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자음동화가 되겠습니다. 자음동화. 여러분들 그 자음동화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자음동화는 네, 비음과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데, 자, 우선 비음화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네, 구두방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난이 되겠습니다. 만난. 자,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와 두 개 중에 하나가 결합이 되었을 때 이때 기역과 디귿과 비읍은 얘네들은 파열음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뭐로 바뀌느냐? 네, 오남이에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은 먹는이 들어가고 있죠. 먹는. 네, 거기 보면은 지금 보기 보면은 먹과 그 다음에 는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만 뭐로 바꾸느냐? 얘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은 네, 발음 자체는 먹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비음하의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는 비읍과 미음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비읍과 니은이 되는데 당연히 뭐로 가느냐? 비읍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물이라고 할 때는 네, 반물이라고 해서 요렇게만 가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꽃망울이라고 할 때 꽃이라는 것은 네, 요거는 이제 실질과 실질의 결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우선 디귿으로 바뀌게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것은 그대로 디귿 미음이 되겠죠. 세 개 다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디귿이 되고 미음이 되겠습니다. 디귿 미음이니까 네, 요거 니음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망울이라고 할 때 네, 니음 받침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정답은 자음동화가 되겠습니다. 자음동화. 자, 그 다음에 32번 선지로 잠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의 4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비음화의 첫 번째가 되겠고 4번 선지가 비음화의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요거는 네, 요렇게 두 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무조건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뭐만 바뀌게 되느냐? 얘만 네, 니은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라고 할 때는 뭐가 사용이 되고 있느냐? 종의 이응, 로의 리을이 되는데, 자, 이때는 그대로 네, 니은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종로가 되겠죠. 종로. 네, 요렇게만 가고 있습니다. 종로. 자, 그래서 32번의 4번 선지는 비음화의 두 번째 조건이 되겠고, 그리고 비음화의 세 번째 조건은 네, 1번과 2번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방에 나오고 있는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있겠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에 나오고 있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니은으로 가게 됩니다. 니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지금 니은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어디서 많이 봤죠? 얘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요거는 당연히 다 뭐로 바뀌느냐?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바뀌게 되니까 두 번째 요걸 하나 예를 들면은 네, 독립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기역과 리을이니까 우선 니은으로 먼저 가겠죠. 그러면은 독립으로 먼저 갈 것이고, 자, 이번에는 기역과 니은이 되니까 기역이 이응으로 가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기역이 네, 니은으로 가서 최종 발음은 독립 요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32번의 1번은 네, 요거는 유음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비음에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살펴봤고, 여러분들 이 유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니은,
니은이 리을을 만나면은 네, 리을로 바뀌는 게 유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음화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지만 유음화는 기본적으로 우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교적 쉽게 암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를 보면은 난로가 되는데 난로는 네, 요렇게 발음이 되겠죠. 난로 할 때 유마가 되겠습니다. 유마. 자, 그리고 2번 선지는 왕십리가 되겠네요. 왕십리.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비읍과 리을이 되니까 먼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비읍과 니은이 되겠네요. 비읍과 니은. 그러면은 왕심리로 가겠죠. 최종 발음은 네, 요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에 나오고 있는 국물은 기역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얘랑 네, 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응만 바뀌면 되겠네요. 국물.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면은 역행동화가 되는데, 역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가 있는데 종로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 우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의해서 두 번째가 바뀌는 거죠. 이것은 순행이 되겠습니다. 순행. 하지만 역행이라는 것은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먹는 보십시오. 이게 원래는 기억이지 않습니까? 기억이 1번과 2번이 만났을 때 2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1번, 당연히 뒤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앞이 바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역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을 보면은 한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번과 2번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네, 요거는 역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33번의 1번 선지는 왕릉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밑에 해설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왕릉이라고 할 때 1번과 2번이 있을 때 뭐가 바뀌느냐? 2번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비음화의 두 번째니까. 왕릉이라고 할 때 능, 요걸로 가지 않습니까? 요걸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번 플러스 2번일 때 2번이 바뀌니까 네, 당연히 역행동화가 아닙니다. 순행동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속리산을 보기 때문에는 네, 기역과 리을이 되는데 얘는 둘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걸로 바뀌고 얘도 기역도 이걸로 바뀌고, 이거는 둘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바뀌는 것을 우리는 상호동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상호동화. 독립문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여기서 저희가 했었죠. 독립문. 둘 다 바뀝니다. 둘 다. 기역, 리을이 이응, 니은으로 가니까 역시 상호동화가 되겠습니다. 상호동화.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인데 역행동화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의문의 변동, 네, 교재부터 시작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격파층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문제를 보면은 네,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내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음동화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기출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이론이 부족하면 역시 앞부분 이론서 1권을 통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두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네, 33번 문제까지 살펴봤고 다음 강좌는 34번 문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